이번 주제는 썸머 윈드 맨션입니다. 썸머 윈드 맨션은 흉가입니다. 흉가인데 그 근본이 참 깊습니다. 흉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그냥 봤을 때는 단순히 원한이다 이렇게만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원한이 깊은 곳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 근본 원인이 뭔가를 알아내면 한편으로 슬프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들 마음가짐이 참 중요하다.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교훈을 주는 곳이 썸머 윈드 맨션입니다. 썸머 윈드 맨션에는 반투명한 여인이라는 것은 흔히 고스트지, 고스트 유령. 반투명한 여인이 돌아다니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로버트 라몬트에 대해서는 뒤에 영상을 보시면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투명한 여인이 돌아다닌다고 해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 집의 주인이. 그리고 이곳은 오랫동안 비워져 있었습니다. 저택을 누군가 지었는데 어떤 사건이 생긴 이후로 이 저택은 오랫동안 비워져 있었는데, 거의 수십 년, 거의 10년 정도 비워져 있었는데 1969년 수십 년 동안 비워져 있었던 썸머 윈드 맨션의 저택입니다. 썸머 윈드 주택에 진저와 아놀드 가족이 이사를 옵니다. 아놀드는 남편이고 진저는 부인인데 자녀가 6명입니다. 왜 자녀가 6명이냐 하면 아놀드도 재혼을 했고 진저도 재혼을 해서 각각의 자녀가 있었는데 합쳐서 6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 비워져 있는 저택이 심령세계나 이런 고스트나 유령 이런 부분을 전혀 모르는 입장 같으면 비워져 있고 큰 저택이고 또 싸게 나왔으니까, 그리고 또 저택이라서 굉장히 멋지게 지어놓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마음에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놀드와 진저는 6명의 자녀들과 이사를 오게 됩니다. 이곳으로. 이사를 오면서도 기분이 좋았겠죠. 그들도 역시 이사를 하고 수리하면서 복도에서 반투명한 여인을 목격하게 됩니다. 집이 멋지니까 이전처럼 수리를 하기 위해서 이전 도면을 가지고 와서 이전 도면을 찾아내서 벽지 색깔도 맞추고 이래저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수리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반투명한 여인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부인 이름이 진저인데 복도에서 누군가 희미한 목소리로 진저 이렇게 부르는 목소리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자기 자신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뭐 그냥 이사를 왔는데 어쨌든 진저의 가족에게 불행이 서서히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복도에는 이상한 그림자가 보이고 어, 닫아놓은 창문이 갑자기 열려 있는 것 하면 창문이 갑자기 열려 있습니다. 그 남편이 집수리를 하기 위해서 망치를 바로 곁에 두었는데 곁에서는 자녀들이 놀고 있고 갑자기 망치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막 심하게 화를 내고 친지에게 화를 내고 왜 또 창문을 열어놨냐고 이렇게 또 심하게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친지 부인이 자기도 이제 화가 나니까 그러면 창문이 열리지 않게 거기다가 못을 박아 놓겠다 해서 못을 박아 버립니다. 어쨌든 이 아놀드라는 사람이 자꾸 이제 가족들에게 화를 내는 부분들이 생기고 조금씩 사람이 변해갑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으니까 재혼을 했고 뭐 상대방 자녀까지 아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던 자상한 남편이었는데 상대방 자녀들까지. 근데 이제 이 아놀드라는 사람이 점점 이상하게 변해갑니다. 화도 많이 내고 괜한 걸로 터집을 잡기도 하고 집을 수리하는 동안 이곳저곳을 들여다보겠지요. 자녀들 방 밑에도 뭐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공간이 있었는데 그것도 들여다봤는데 그곳에는 오래 방치된 해골, 그러니까 검은 머리카락이 있는 해골이 발견되었습니다. 오래 방치된 집을 수리하는 동안에 이곳저곳을 살펴보았는데 자녀 방 아래쪽 깊숙한 공간에 검은 머리카락 해골이 발견이 되게 됐습니다. 근데 또 뒤에 훗날 다시 찾아봤을 때는 그게 또 사라지고 없었다고 합니다. 지인제 가족은 그곳에서 6개월 가량 머물다가 이사를 가는데 6개월이면 뭐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남편 아놀드가 자꾸 빠르게 이상한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집에 오르간이 있었는데 밤늦게까지 오르간만 연주를 하고 뭐 심지어는 뭐 새벽까지 오르간만 매일 그렇게 연주를 하니까 가족들은 뭐 수면 방해도 되고 짜증이 나겠지요. 부인은 더 짜증이 날 테고 자녀들하고 그 아놀드하고도 사이가 부러지고 부인은 더더욱 아놀드와 사이가 부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놀드라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심각하게 유령이나 고스트에 지배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업도 그만둬버리고 일하러 가지도 않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오르간만 내 연주를 하게 됩니다. 사람이나 뭐 일반 그 인간 뭐 흔히들 사람 또는 인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사람이나 인간은 유령 혹은 고스트의 힘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 유령이나 고스트들은 자연의 대단히 신비하고 강한 힘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인간의 정신을 지배하는 것은 뭐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6개월이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 그 기간에 아놀드라는 사람이 그렇게 변해간다는 것은 심각하게 아놀드에게 영향력을 행사를 하는 그 무언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 흉가나 폐가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아주 인간에게는
뭐 어떤 경우는 치명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아놀드는 이제 그렇게 해서 신경쇠약이 걸리고, 진저는 직업도 남편이 그만두고, 뭐 생계 걱정도 안 하고 이러니까 전기도 끊기고, 그 다음에 뭐 기타 난방장치도 가동을 할 수가 없고, 자꾸 이제 집안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니까 가족들이 거실로 모여서 거기서 같이 자게 됩니다. 아놀드는 거실에서 자는 가족들 주변을 빙빙 돌면서 이상한 표정을 짓고 다니니까 진저는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불 밑에다가 혹시 아놀드가 돌발적으로 폭력적인 행동을 하면 그때를 대비해서 이불 밑에다가 심지어 예리한 칼까지 두고 잠을 청하는 상태까지 가버립니다. 그래도 친절은 아놀드의 이상한 행동이 이웃들이 오면 고쳐지겠지. 뭐 그런 생각으로 이웃을 초청을 해서 차도 대접하고 음식도 대접하고 그렇게 하는 와중에 뭐 이웃하고도 즐겁게 담소를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와중에 부엌에 가서 더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려는 순간 그 순간에도 누군가 보이지는 않지만 또렷하게 진저 이러는 목소리를 분명하게 듣게 됩니다. 그러자마자 거실에서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그동안에 그냥 모습은 보이지 않고 희미하게 모습을 보였다가 뭐 목소리만 살짝 들리게 했다가 분위기를 좀 이상하게 했다가 그리고 남편을 자꾸 건드리다가 이제는 이웃을 데려와서 이 상황을 극복을 하려고 하니까 거실 벽면에서 모습을 드러내버리는 겁니다. 모습이 나이든 할아버지인데 머리카락이 백발인데 수염도 아주 길고 전형적인 고스트 모습으로 안개처럼 석 벽면에 나타나서 한동안 거실에 있던 이웃들을 보니까 놀러온 이웃들이 비명을 지르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진저가 한동안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도 그 유령 고스트는 그 모습을 유지한 채 서서히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처음 본 사람 입장 같으면 처음 그 모습을 본 입장 같으면 대단히 충격이 왔겠지요. 저게 뭔가 우리가 그동안에 이런저런 이상한 일도 생기고 남편이 정말 이상하게 변해버렸는데 이제는 드디어 모습까지 보여지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친저로서는 대단한 충격이겠지요. 원래 이웃들이 그 집에 이사를 왔을 때 접근을 꺼려 했습니다. 택배나 뭐 물건 전달하는 사람도 그 정원에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서만 이렇게 결제하고 가버리는 등 이웃들이 접근을 아주 안 하려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이웃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진저 입장에서는 너무 커다란 충격이 와서 멍하게 벽에 있는 그 고스트를 바라보다가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주저앉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올 것이 왔구나. 그동안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드디어 모습을 보는 순간 몸도 후들거리고 마음도 절망감과 충격으로 그대로 주저앉고 맙니다. 진저는.
진저의 절망은 극도에 다다랐겠지요. 비어있는 저택을 수리하면서 희망적으로 가족들과 행복하게 잘 살 거라는 희망적인 생각들,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과 더 행복해질 거라는 그런 생각들과 기대감, 재혼해서 6잔을 거느린 줌으로써 심리적인 부분도 그 저택에서 많이 들어졌을 텐데, 왜냐하면 저택 공간이 크고 멋지니까 그곳에서 여섯 자녀들도 충분히 자기들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충분히 누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부분들이 있었지요. 한순간에 그런 기대감이나 뭐 이런 희망들이 사라져 버리니까 진저로서는 그 근처에 있는 그 저택 주변에 있는 숲속에서 홀로 누워 있다는 건 뭐 다 자포자기를 하고 쓰러져 누워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 불행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 썸머윈드라는 맨션이 호숫가에 있는데 이전에서 거기 살던 사람이 별장식으로 지었던 겁니다. 거기는 외부에서 교통도 뭐 잘 닿지를 않고 뭐 외부하고 차단이 된 부분들이 많았는데 가끔 곰이 우는 소리도 들리고 하는 곳이라서 그 근처에 숲속이 많았겠죠. 숲이 많았겠죠. 나무도 많고 그 위성지들 보면 주변에 나무가 꽤 많고 숲도 있고 앞에는 호수였습니다. 그 숲속에 올라 누워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자포자기 식으로 아주 큰 절망에 놓여져 있었지 싶습니다. 친저는 그 길로 아버지한테 연락을 해서 자녀와 함께 이삿짐을 꾸려서 가버립니다. 그 아버지가 와서 자녀들을 데리고 이삿짐까지 챙겨서 가버리는데, 아놀드는 그 집에서 떠나기를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부인과도 사이가 많이 나빠졌고 6개월간에 극도로 그 사이가 많이 나빠진 거지요. 그래서 남편 아놀드는 썸머윈드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뭐 아마도 부인이고 자녀고 자기 아버지니까 그렇게 이상하게 행동을 해도 꼭 데려가고 싶어 했지만, 아놀드는 그 정신적인 부분이 이미 지배를 당한 상태여서 그것조차 거부를 하고 결국은 아놀드 혼자만 남겨두고 가버리게 됩니다. 가족들이.
영상을 보셨다시피 자막을 읽어보시면 진저는 우여곡절 끝에 캐나다로 가서 가족들과 편안하게 삽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겪었던 일에 대해서 충격이 가시지 않아서 심령에 관한 책을 많이 읽고 연구를 하고 뭐 그러는 중에 체면을 거는 법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친저의 남자 형제하고 아버지가 다시 정말 가지 말아야 될 그 썸머윈드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직접 겪지 않아서 그 어떤 심령적인 괴롭힘을 겪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거의 나이 든 어르신들처럼 무시하고 자기 아들하고 그 집을 개조를 해서 레스토랑이나 다른 걸에서 돈을 벌어보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뭐 정말 괴로운 일들인데 그 흉가에 거주하는 존재들은 아마도 이전에 그곳에 저택을 짓고 산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한번 쫓아냈는데 다시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이제는 안 오겠지 했는데 또 들어오니까 정말 골치가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썸머윈드 그 현장 사진을 보고 돌아가신 분이 몇 분이냐 여쭤봤더니 그곳에 계시는 존재들이 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저가 거실에서 이웃을 초청해서 담소도 하고 차도 마시고 하던 그때 나타난 유령은 남자입니다. 나이 든 남자인데 수염이 툭숨이 길고 백발이 치렁치렁 흘러내린 유령이었는데 그 집 공간 복도에 떠다니는 또 여자 유령 그리고 백발의 할아버지 유령 그리고 한 사람 더 있지요. 한 사람은 아마도 진저의 남편이 아닌가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세 사람이었는데 유령이 두 사람이 나타났지요. 할아버지하고 여자분이 반투명 상태로 떠다녔다. 그래서 그곳에 돌아가신 분이 두 분, 오 분, 세 분인데 그곳에 있는 존재들 입장에서는 이전에도 저택을 지어서 정말 힘들게 한번 쫓아냈는데 이번에 또 들어오니까 또 똑같은 방식으로 그 집에 거주를 같이 하면서 그 진저란 이름도 알고 아놀드란 이름도 알게 되니까 몇 번 이렇게 귀신처럼 진저 이렇게 부르고 희미한 모습을 몇 번 보이고 창문도 열어놔버리고 망치도 가져가 버리고 하면 가겠지 생각을 했겠지요. 보면 진저가 그 부엌에서 뭔가 할 때 식탁 의자를 순식간에 옮겨 놓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놀드가 신경쇠약 걸릴 정도로 이제 몰아붙여서 결국은 굉장한 시리에 빠져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는데 진저가 그냥 나가버리면 되는데 이웃을 초청해서 이 상황을 극복해 보겠다고 하니까 마지막 수단을 쓴 겁니다. 모습을 드러내 보이면 정말 유령이나 귀신이 사는 집이구나. 사람들은 전쟁에 참가한 장군이라 해도 귀신이 모습을 드러내버리면 혼비백산에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쫓아내긴 했는데 거기서 끝나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또다시
그 베트남 참전했던 남자 형제와 아버지가 그 집에 가서 또 그 집을 수리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면서 그곳에 들락거리게 됩니다. 이것이 썸머 윈더 맨션입니다. 그래서 그 남동생하고 아버지가 집을 수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 남동생이 그 집에 머물렀을 때 복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일반 사람, 보통 사람에게도 들릴 정도로 총격 소리가 두 발이 들립니다. 탕, 탕.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놀랐지요. 전날에는 눈이 와가지고 바깥을 바라봐도 발자국도 없는데, 그래서 그 거실 쪽으로 가서, 지하실 문과 연결된 거실 쪽으로 가서 이제 너무 놀라서 거기서 이렇게 지하실 문 쪽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전에 아주 오랜 세월 전에 누군가 총을 쏴서 그 문에 총알 구멍이 두 곳이나 나 있었습니다. 그걸 확인하는 순간에 또다시 그 할아버지 유령 고스터가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 사람한테 확 덮칩니다. 그러니까 정말 놀라서 그야말로 혼비백산하고 정신을 다 놓고 도망을 갔는데 차마 그 이야기는 자기 아버지한테는 못했지요. 그래서 그 진저라는 사람이 그 부인이 원인이 뭘까 해서 그 서머윈더 맨션에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원인을 조사를 해보려고 하다가 남동생은 뭐 그런 경험을 한 것을 진저한테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진저가 어느 날 그 남자 형제한테 체면을 걸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 진저의 남자 형제입니다. 그 얼굴 앞에 펜을 들고 있다는 것은 진저가 자기 자신한테 체면을 그는 과정을 설명하는 중인데 이 남자가 체면에 걸리면서 하는 말이 왜 썸머윈드 맨션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원인을 알 수 있는 한 단서일 수도 있는데 그때 저 남자가 체면에 걸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다. 저들은 약하다. 나의 자녀들은 강하다. 저들은 약하다. 이런 그 체면 상태에서 말을 하는데 아마도 그 썸머윈드 맨션에 있는 존재들이 자기나 거기서 살았던 사람들의 억울함을 알려는 그런 의도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다. 저들은 약하다. 저들은 약하다. 나의 자녀들은 강하다. 저들은 약하다. 이 말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남자도 그 체면 상태에서 자기가 한 말을 기억을 못하니까 진저가 녹음한 것을 들려주니까 그때서야 자기가 그 서머윈드 맨션에서 실제로 총격 소리를 들었고 지하실과 연결된 거실에 갔을 때 문에 총구멍이 두 개나 있었고 갑자기 할아버지 유령이 자기 자신을 덮쳤다. 그 이야기를 그때서야 틀어놓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자기 아버지한테 또 체면을 겁니다. 체면을 걸었더니 자기 아버지가 지하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 벽돌로 막혀진 공간을, 그러니까 그 체면 상태에서 정신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하실로 들어가서 그 어느 공간에 벽돌로 막힌 그 공간을 뜯어내고 그 벽돌처럼 생긴 상자를 넣으니까 그 안에 어떤 문서가 있었습니다. 문서가 있었는데 그때 그 체면 상태에서 자기 아버지가 체면 상태에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진저가 그 문서에서 보이는 글을 한번 써봐라 하니까 조나단 카브라고 이렇게 글을 쓰게 됩니다. 그것도 역시 그곳에 있는 존재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한 거지요. 조나단 카브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썸머 윈드 맨션을 처음 지은 것은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 사람은 미국 상무부 장관이었고, 미국 철강협회 회장도 하는 등등 관료였습니다. 관료. 근데 이 사람이 처음 그곳에 별장식으로 맨션을 짓게 됩니다. 처음에는 라몬트 맨션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그곳이. 이 사람이 로버트 라몬트입니다. 로버트 라몬트. 출생은 1867년, 사망은 1948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 그곳에 땅을 매입을 해서 그곳에다가 맨션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별장식으로 휴가도 가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풀고 이럴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정식 이름은 로버트 패터슨 라몬트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비어있는 그 땅에 건물을 지은 사람입니다. 라몬트 저택은 썸머 윈드 맨션, 지금까지 소개한 썸머 윈드 맨션은 처음에는 라몬트 저택이라고 불렸는데 이곳은 라몬트 저택은 아니지만 썸머 윈드 맨션은 아니지만 비슷한 환경의 저택입니다. 호숫가에 지어진 1916년 위스콘신의 호수 기슭에 지어졌는데 라몬트라는 그 상무부 장관이 워싱턴 DC에서 일상생활의 지루함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편안한 별장식 저택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 상무부 장관 라몬트는 실제 침입자라고 생각한 유령에게 권총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부엌에서 지하실 문에 총알 구멍이 몇 년 동안 남아 있었다. 진저의 남자 형제가 발견한 총알 구멍이 그겁니다. 물론 관료고 장관에 해당하는 고위직 관료니까 무신론자들이 많지요. 라몬트는 약 15년 동안 썸머윈드에 머물렀으면 왔다 갔다 했겠지요. 하녀들은 그 라몬트 저택 아까 소개한 썸머윈드 맨션에는 하인들이 머무른 방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녀들이나 하인들이 저택에 귀신이 있다고 말했지만 라몬트는 믿지 않았습니다. 건물이 새 건물인데 무슨 귀신이 있느냐. 귀신은 낡은 집이나 좀 분위기가 스산한 오래된 건물에 있지 무슨 새 건물에 귀신이 있냐고 해서 무시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1930년 중반에 그와 그의 아내가 부엌에서 디저트를 먹고 있는데 부엌과 연결된 지하실 문이 열리며 유령이 나오는 것을 목격.
총을 두 발을 쏘았고 총알은 유령 귀신의 몸을 통과할 뿐 상처를 주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서머 윈도 맨션이 무슨 사연이 분명히 있는 건 확실한데 그곳에 머무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지요. 아마 이 로버트 라몬트한테도 어,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게 하면 당연히 그 집에서 떠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차례 모습을 보여주고 시도를 했겠지요. 그래서 그 하인들은 복도나 뭐 다른 곳에서 반투명 여인이 다니는 것을 몇 번 보고는 기겁을 하고 저택의 주인인 로버트 라몬트한테 보고를 했지만 그 자체를 묵살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꾸 묵살을 하니까 마지막에 유령이나 고스트는 마지막 경고로 자신의 모습을 그 사람 앞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 다들 도망가 버리니까. 그래서 그 로버트 라몬트는 그 유령이 지하실 문이 확 하고 열리면서 아까 그 진저가 본 그 모습 있지요. 나이 든 할아버지 그 희뿌연 안개처럼 서서히 나타나서 모습이 선명하게 뚜렷하게 나타나니까 로버트 라몬트가 아 정말 요령이 있구나 부인하고 깜짝 놀라서 총을 두 발을 쏘았지만 원래 이 총알은 유령이나 고스트 그리고 뭐 빅풋이나 이런 그 자연의 영물이라 해서 자연의 신비한 힘을 이용하는 신비로운 존재들한테는 상처를 못 입힙니다. 그냥 통과해 버립니다. 뭐 총을 쏘거나 뭐 화살을 쏘거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그 총알이 그 유령이나 뭐 고스트 등한테는 그 굉음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충격을 주겠지요. 그래서 도망을 가버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고스트 귀신들이 로버트 라몬트는 마지막 경고인 유령의 모습을 보고 그날로 도망을 가서 다시는 그 집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로버트 라몬트는 뭐 지하실에서 괴이한 느낌이나 이상한 소리가 들리자 총을 꺼내들고 지하실 문 쪽으로 향해 간다. 그 실에서 지하실 문과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고스트가 실제로 나타나자 충격을 받아서 총을 두 발을 쏘는데 그게 그것이 진저의 남자의 형제가 보았던 그 총구멍입니다. 그러면 그 유령 고스트 입장에서는 일종의 학습 효과를 볼 수 있지요. 자기가 당했던 것을 이렇게 하면 정말 놀라겠구나. 자신이 직접 지하실에서 문을 열고 나타났다가 자신도 유령 고스트 자신도 예상 못했던 그 총알 두 발을 맞는 경험을 했죠. 실제는 통과를 해버렸지만 그 고스트나 유령 그 할아버지 유령한테는 일종의 학습 효과인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충격을 받겠구나. 자신도 충격을 받아봤으니까. 그래서 그 남동생이 썸머윈드 맨션에 혼자 거닐 때 실제로 그 남동생 귀에 총알 두 발이 탕탕 하고 그 소리가 들렸던 겁니다. 저도 그 해안 초소, 그 총기 사고가 난 해안 초소를 방문했을 때
그곳에 있는 고스트 유령들이 실제로 소리를 만들어내는 모양입니다. 제 귀에도 그곳을 들어가자마자 탕탕 이렇게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썸머 윈드 맨션에 있는 고스트나 유령은 더 강한 어떤 염력이나 신통력을 사용하는 모양입니다. 실제로 탕탕하는 소리를 들렸고 그 남동생을 거실과 지하실이 연결된 그곳으로 다시 황급히 도망을 가게 해서 실제로 총구멍이 난 부분을 보게 하고 보자마자 그대로 그 앞에서 모습을 드러내 보이니까 남동생도 그곳에는 뭐 다시는 가볼 생각을 못하게 된 겁니다. 학습 효과라는 것은 그 고스트 할아버지 유령이 실제로 모습을 드러내 보이니까 혼비백산에서 도망가서 다시 안 오니까 야 이렇게 하면 인간들한테 바로 통했구나 학습을 한 거지요. 그리고 그 총알을 두 발을 직접 자신의 영체, 고스트 유령이니까 영체라고 해야겠죠. 영체를 통과하는 순간 받은 충격을 분명히 경험했으니까 자신도 그러한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짜증나게 그 진저의 남자 형제가 또 거기다가 뭘 하려고 하니까 혼자 있을 때 직접 자기가 당해본 그 경험을 그대로 그 진저의 남자 형제한테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학습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썸머 윈드 맨션에서 그것을 지키는 존재들과 대화를 통해서 알아낸 것은 희생자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희생자가 셋이 있는데 그 중 한 분은 나이든 인디언. 그러니까 진저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라몬트 맨션 로버트 라몬트가 그곳에 저택을 지으면서 도면을 만들었겠지요. 그 도면을 만들어서 그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자신도 그 유령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고 황급히 도주를 해서 그 도면을 두고 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진저가 다시 이사 왔을 때 어떤 서랍에서 그 도면을 꺼내서 살피는데 인디언들이 그 피는 담뱃대에 있지요. 특이하게 생긴 담뱃대. 그게 같이 도면에 쌓여져 있었습니다. 저도 물어보니까 그 썸머 윈드 맨션 현장 그 위성 사진에 대고 그 위성 사진도 고스트나 유령 귀신들은 정신체이기 때문에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나이든 인디언이 아주 오래전에 그 썸머 윈드 맨션 자리에 가족이나 인디언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중 한 분이 나이든 희생자 중에 그중 한 분이 나이든 인디언이었다. 나이든 인디언이었는데 인디언들은 아무래도 영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인디언들 자체가 자연을 숭배하고 나무를 베어도 자연 신한테 용서를 구하고 배워가고 뭐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지요. 그래서 인디언들은 영적인 부분에 매우 강하다. 그래서 인디언들이 살았던 터에는 사람들이 잘 안 들어가려고 하지요. 그래서 제가 뭐 더 정확하게 봤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아마도 백인과 인디언 간의 알력 쟁투로 인한 그 현재 썸머 윈드 맨션에 대한 소유권 관계로 총격전을 벌이지 않았나. 뭐 백인과 인디언 간의 관계면 백인이 훨씬 뭐 세력적으로도 우세하고 그 당시 분위기도
뭐 백인 쪽이 훨씬 어, 집단적인 힘도 강했던 시절이라서 인디언의 토지를 뺏으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충분히 예상이 가능합니다. 아마 그래서 그 총격전이 있었을 때 인디언이 그 집에서 서브윈도 맨션은 아니지만 그 당시 인디언이 지었던 집에서 주변에서 포위를 하거나 해서 서로 총격전을 하다가 정말 겁이 나겠죠, 인디언도. 그 토지는 절대 뺏기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자신은 강하다. 나의 자녀들은 강하다. 저들은 약하다. 저들은 약하다. 이렇게 총격전을 하고 사망한 후에 영혼 상태에서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역시 인디언과 백인과의 관계라서 자신의 집과 땅을 지키는 인디언의 마지막 절규 같은 거였지요. 그러니까 그 토지에는 특히 백인들이 들어온 것을 정말 싫어하는 그런 사연이 있는 겁니다. 죽어도 내 땅, 내 집은 지키고 백인들이 들어와 사는 거는 정말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사연이 그 토지에 한으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연들이 흉가 어디건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그 사연을 알고 풀어주면 그 원한들은 다 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 토지에 대한 목숨을 건 한 맺힌 사연 같으면 어떻게 풀어줄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 집에 가서 거주한다는 자체가 사실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황으로 몰려갈 가능성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조나단 카버입니다. 그 남동생, 남자 형제, 진저의 남자 형제가 체면 상태에 있을 때 썸머 윈더 맨션에 있던 그 대단한 존재들이, 대단한 존재라는 건 자연의 힘을 실제로 사용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유령이나 고스트 귀신. 그 체면 상태에서 그 존재들이 그 썸머 윈더 맨션의 그 사연을 어떤 사연인가 진저하고 뭐 자기 아버지하고 찾으려고 하니까 그 행동을 보고 마침 진저가 체면을 거니까 자신들이 그 당시에 인디언 그 늙은 인디안이 그 총격전을 벌이고 뭐 사후에 영혼 상태에서 뭐 조나단 카브나 뭐 그 토지 그곳의 토지 문서에 관한 이야기들을 했겠지요. 그래서 그때 들은 게 조나단 카브라는 인물이었으니까 그 남동생이 그 남자 형제가 체면 상태에 남자 형제가 아니라 그 아버지가 체면 상태에서 조나단 카브라고 이렇게 직접 글을 쓰게 만듭니다. 이 조나단 카브라는 인물이 보면 1710년 4월 13일 출생해서 1780년 1월 31일 사망을 했는데 이 사람은 식민지 시대의 미군 장교, 탐험가 및 작가였습니다. 식민지 시대라는 것은 1492년 8월 3일 뭐 쭉 읽어보시면 뭐 아실 텐데 이사벨 1세의 지원을 받아 인도로 가는 항로를 찾기 위해 항해를 떠났던 크리스토프 콜럼버스는 같은 해 10월 12일 현재의 북아메리카를 발견하게 된다. 그 후 100년이 지난 16세기 후반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다른 유럽 국가들은 각각 이 땅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시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때가 식민지 시대입니다. 1766년과 67년에 조나단 카버는
현재 위스콘신, 그 위스콘신이라는 것은 지금 썸머 윈드 맨션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위스콘신, 그리고 미네소타, 아이오와의 일부를 주로 미시시피 강 상류를 따라 탐험했습니다. 그 조나단 카브라고 자기 아버지가 분명하게 기록을 했으니까 이 사람하고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지요. 그래서 특히 강 상류를 따라 탐험을 했으니까 서머 윈드 맨션도 호숫가에 지어진 위스콘신 지역에 해당되는 곳이라서 그곳을 아마도 이 사람이 그 근처를 탐험을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조나단 카브의 자손, 그러니까 뭐 그곳에서 정착을 해서 자손을 만들었거나 뭐 아니면 그 자손들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정착을 했겠지요. 1804년 카브의 자손 그룹은 미국 의회에 위스콘신과 미네소타에 있는 넓은 땅에 대한 소유권을 청원. 의회는 1823년 1월 29일 카브의 후계자가 위스콘신에 있는 이 땅에 대한 권리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일종의 뭐 정부 보조금식으로 그 땅을 주었다고 했는데 의회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그 늙은 인디언과 백인이 그냥 무턱대고 이유 없이 총격전을 벌이지는 않았을 텐데 아마도 그 조나단 카브의 정착한 자손들이 그 땅에 대한 권리를 의회에 청원을 한 것 보면 그 땅은 자기들 땅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땅에 대한 권리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는 투기꾼들과 죄수들도 그 땅에 대해서 뭐 이권을 가지려고 같이 참여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조나단 카브 그랜트라는 것은 정부 조나단 카브에게 부여된 보조금 뭐 이런 건데, 그래서 그 일대 땅을 조나단 카브의 후손들이 자기들 거라고 뭐 막무가내로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판매를 계속했던 모양입니다. 그 가운데 투기꾼들과 죄수들까지 가세를 했으니까. 그래서 뭐 그 이야기를 연결을 시켜보면 죄수 투기꾼이 썸머 윈드 맨션 그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을 하고 원래 거기 거주하던 인디언과 나중에는 어떤 결정적인 소유권에 대해서 결정적인 부분이 없으니까 총격전을 한 모양입니다. 늙은 인디언 입장에서는 뭐 그 당시 분위기도 백인들이 훨씬 우세한 시대적인 분위기였고 하니까 늙은 인디언 입장에서는 총격전을 하면서도 정말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이고 죄수와 뭐 투기꾼까지 가세해서 그 땅을 뺏으려고 했을 때 나는 절대로 이 땅을 내놓을 수 없다. 여기는 원래 내가 살던 곳이고 내 집이고 뭐 죽어도 내놓을 수 없다. 그런 원한을 가진 채로 그곳에서 뭐 별이 되어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후에도 영혼 상태에서도 나는 강하다. 원래 인디언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나는 강하다. 그리고 스스로 믿음을 갖고 싸웠지만 역부족인 건 분명한데 총격전에서 패하고 목숨까지 잃고 사후에 영혼 상태에서 나는 이 땅에서 절대 가지 못한다. 물러나지 못한다. 그 누구도 이 땅에서 살 수 없다. 그런 원한을 피맺힌 원한을 그 땅에 스며들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연이 원래 흉가들은 뭐 100년 이상의 역사를 알아야만
그곳에 맺힌 사연이 뭔가를 알 수 있는 곳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 조나단 카버란 인물이 탐험을 하면서 그 후손들의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그곳에 원래 살던 인디언들은 절대 내놓을 수 없다. 뭐 제가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은 할 수 없지만 그 일대에 사는 어떤 정신적인 존재들한테 여쭤봤을 때 그곳에 실제로 인디언들이 사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썸머 윈더 맨션에는 그 누구도 특히 백인들이 들어가서 사는 것은 절대로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허용할 수 없다는 한 맺힌 사연이 설에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 진저의 남자 형제 아버지는 그 사연의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알아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서머 윈더 맨션을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서머 윈더 맨션의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그곳은 불에 타서 그 밑 베이스만 남아 있습니다. 기초만 남아 있는데 그 부분도 제가 뭐 그곳에 거주하는 존재들한테 그 부분을 여쭤보면 될 텐데 뭐 제가 그렇게까지 뭐 세세하게 알아서 더 그 슬픈 사연을 들어보고 싶지는 않아서 하지는 않았는데 그것이 어느 날 번개를 맞아서 그 저택이 타버렸다고 합니다. 혹은 다른 일설에 의하면 누군가 와서 불을 질렀다. 그 썸머 윈더 맨션에 존재하는 거주하는 존재들은 그곳에 특히 백인이 들어와 사는 건 뭐 죽어도 못 보는 그 한이 있다는 걸 다 알고 느끼니까 누구도 들어오는 걸 싫어하는데 그 진저와 그의 아버지 남자 형제가 그곳을 포기한 이후로 이제 미국 전역에 대단한 흉가라고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들락거립니다. 그리고 특히 그 일대에 있는 청소년들이 밤만 되면 거기 와서 담배 피고 뭐 갖은 난잡한 짓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지방에서도 그 청소년들이 거기서 흡연하고 비행을 저지르는 것을 다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 부분도 또 그곳에 존재하는 할아버지 유령과 반투명 여인 등등 정말 보기 싫었을 겁니다. 그 할아버지 유령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아놀드한테 대단한 신통력을 보여줬지요. 그 사람을 아놀드를 뭐 거의 가지고 놀다시피 했는데 그러한 힘이 있으니까 누군가를 시켜서 그 집에 불을 질러버린 게 아닌가. 그 저택 자체가 인디언이 지은 집은 아니니까 뭐 불을 질러 없애버려도 괜찮다는 판단을 했겠지요. 지금은 그 저택이 불이 타서 그 베이스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인디언들의 영혼관이나 뭐 자연에 대한 그 숭배하는 면모를 여러분들은 뭐 시나 혹은 음악이나 등등을 통해서 잘 아실 텐데 인디언의 영혼 여기 보면 뭐 인디언의 영혼관이나 정신관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날에 딸을 무척 사랑하는 인디언 추장이 어느 날 말을 타고 딸과 함께 여행을 했다. 그런데 추장은 한참을 달리다가 잠시 말에서 내려쉬고 다시 또 말을 타고 달리다가 내려쉬기를 몇 차례 반복했다. 딸은 처음에는 말을 쉬게 하려는 것으로 알았지만 가만히 보니 그게 아니었다. 말은 숨이 차서 씩씩거리지도 않았고 지친 기색도 없었다.
딸은 초자에 물었다. 말이 지친 것 같지 않은데 왜 조금 가다 쉬고 또 왔던 곳을 되돌아보는 겁니까? 추장은 딸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잠시 바라보고는 이렇게 말했다. 그건 우리 영혼이 우리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기다리는 거다. 영혼은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몸을 바쁘게 움직이면 머물 곳을 몰라 떠돌다가 잠시 몸을 쉴 때 마음으로 들어와 제자리에 들어앉는다. 사람 영혼이란 게 저도 잘은 모르지만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인디언들이 비록 그 물질 문명에는 뭐 취약해서 그 부분에 대한 발전이 없었지만 정신적인 부분, 자연을 숭배하고 자연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건 지금 우리들도 뭐 배울 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흉가라는 게 썸머 인더 맨션 같은 경우는 뭐 의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소유권을 자기 개인들 욕심에 의해서 뭐 그 당시 상황이 인디언이 거의 무시당하고 뭐 멸시받던 시대적인 상황이었을 텐데 그 후손들이 범죄자하고 투기꾼까지 가세해서 그 땅을 뺏어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는 그 부분이 참 인간적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짓이었지요. 그 결과 뒤에 저택을 지었지만 그 라몬트라는 사람도 많은 돈을 들여서 지은 저택을 버리고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고 또 10년이 더 흐른 뒤에 진저라는 여자와 아놀드라는 남자가 재혼을 해서 6가족을 데리고 와서 살다가 아놀드는 행방불명이 되었고 진저는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면 그 세월이 지나도 그 원한이 없어지지 않고 후대에 계속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보면 중앙에 폐허가 된 곳이 있죠. 베이스만 남아있는 곳이 있는데 저곳에 대고 뭐 나쁜 말이나 상념은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폐허로 남아있는데 저곳이 현재의 썸머 인더 맨션입니다. 제가 소행한답시고 사람이 안 다니는 곳을 많이 다니는데 그때마다 그 느낌이 이상해서 들어가 보면 특히 농부들은 뭐 자신이 가진 마지막 땅을 빼앗기면 절망이 이르겠지요. 그래서 사람이 살다가 뭐 서로 경쟁하고 사는 건 뭐 어쩔 수가 없는데 상대방 입장에 서서 마지막 남은 것을 뺏어버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도 생각을 좀 하고 살았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이 많이 가지고 있고 상대방이 누가 봐도 궁핍한 지경인데 마지막 남은 것을 빼앗았을 때 그 사람은 어디로 갈 것인가 정도는 생각을 좀 하면서 사는 게 어떤가. 제가 여러 곳을 봐도 그 흉가나 뭐 어쩌다 들어간 그 외롭게 별이된 그런 산속 억이나 뭐 장소 등을 보면 공통점이 갈 곳이 없어서 마지막 택한 것이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이었다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떨 것인가, 상대방 입장이 어떤가,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영상은 썸머 윈더 맨션에서 일어나는 그 심령 현상 이면에
어떤 사연이 있었나를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